지난 24일부터 26일 사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희가 어제 김현 간사님 모셔서도 말씀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위안부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 답 안 하겠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그런데 않겠다. 논쟁적 사안이라고 해서 제가 네. 물어봤죠. 그럼 네. 이게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는 거냐. 네.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구와 누가 논쟁하는 것인지 답하라. 그랬더니 네. 논쟁적 사안이라는 점은 그건 취소하겠다. 네. 개별 사안이라 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걸 유지하겠습니다. 네. 예, 이진숙 그러니까 후보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쭉 지켜봤는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상임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10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를 변경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법카와 관련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네. 이제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왜 유독 빵을 그렇게 많이 샀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집 근처에서 어제 폭로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강대 두 개 대학원을 다녔는데 주차장, 뭐 근처 레스토랑 이런 것도 전부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초점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관용차를 타고 서울 와서 대학원 다녔다. 아, 관용차. 네, 네. 예. 왜냐하면 그 관용차 기사의 카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하이패스 이런 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김현 의원이 보도자료도 냈을 텐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메시지가 두 개예요. 관용차를 타고 다녔다. 네. 그리고 법카로 네. 밥을 먹거나 그 주변에서 어쨌든 법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광고 영업 혹은 협찬 영업이라고 용무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용무였다는 근거는 되지 않고 무조건 용무 용도로 썼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술도 와인이요. 예, 와인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너치를 와인을 산 겁니까? 일단 요 부분 1,559만 원? 1,559만 원은 네네. 이번에 나온 것이고 그 네. 전에 예.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 법인 카드는 공용 카드가 있습니다. 공용. 아,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 뭐라고 표현해? 사무국? 사무처? 사무처 어쨌든 예, 예. 대전 MBC에서 공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진숙 사장 개인이 쓰는 개인용 법카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건 개인용 법카 자료만 받은 거예요. 예. 그 개인용 법카 자료에서도 와인을 많이 샀다 이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정원 의원이 당시 이진숙 사장의 냉장고 속에 와인이 쟁여져 있다가 네. 사직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사진과 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 와인을 되게 좋아하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를 필두로 네 분이 대전 MBC에 갔는데 네네. 이정원, 황정아, 노종면, 김현 네 네. 분이 갔는데 공용 법카 그리고 수행 기사라고 뭐라고 네네. 표현해야 될지. 수행원? 예. 수행 기사 카드에 법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개인 카드에서 예. 집 근처에서 뭐 7,000원짜리 밥값, 12,000원짜리 보리밥, 뭐 4,000원짜리 파리 크라상, 예. 파리 바게트 뭐 네. 이런 게 막 발견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수행 기사가 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행 기사는 따로 법카가 있었다. 이게 네. 발견됐으니 국회에서 위증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카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으로 3개인 것이다. 네. 그리고 공용 법카로 와인을 더 많이 산 것이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뭐 그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은 와인을 좋아한다고는 와인은 좋아한다 그랬고 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빵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빵은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빵을 네.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냐고 그랬더니 나눠준다. 직원들에게 돌렸다. 근데 직원들이 받은 받았다는 사람이 직원이 없고.
아직 안 나왔는데 본인은 한 명이 예. 메시지를 보내서 갖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안 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 인식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예. 5.18, 12.12, 5.16에 대해서 잘 말 못했죠. 5.18의 경우는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에 답을 네. 했습니다. 예, 5.18 예. 민주화 운동 네. 뭐 이렇게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게 규정됐다. 이거 보수가 낸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했다. 그랬더니 겨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했고 12.12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네. 더 중요한 건 일본 위안부 관련하여 이게 강제적이었다는 최하 수준의 답변도 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반인륜적 만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했고요. 예.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예. 반대하냐? 예. 이것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했고요. 예. 더 문제인 건 예. SNS에 나경원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면서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동맹이냐 예. 동맹 이렇게 아니죠. 얘기했더니 예. 그 뜻을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는 뜻이었고 예. 그 동맹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소리죠. 대한민국 누가 동맹이라고 쓴 걸 동맹이라고 읽지 그 이진숙 후보자 답변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더 웃기는 장면도 있었어요. 네, 네. 박충건 의원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진숙 후보자가 박충건 의원은 국민의힘 탈북자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을 가르쳐요. 네. 오염수는 틀렸고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예. 처리수? 네. 그 일본이 한 말이잖아요. 일본이 한 말이고 그래서 제가 성일종 의원이 주장한 말이죠. 아니 근데 그게 기본이 일본이 한 말이에요. 네. 일본이 처리수라고 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처리수라고 했는데 왜 일본 대변인 같이 그렇게 말하냐. 오염수가 맞다. 네. 그랬더니 그것도 뭐 답을 잘 안 하다가 제가 해양수산부에 나온 오염수라고 명기된 자료를 내놨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대한민국 정부도 오염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처리수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에 대하여 아마도 한덕수 총리도 처리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도 그랬다면 일본 대변인 같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구조가 이상합니다. 저는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위안부가. 문제 때문에 지금 저 윤리위 제도가 네, 제소됐어요. 된 거죠. 네, 제소하십시오. 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건. 네. 대한민국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일본의 그 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탄압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 유지하겠습니다. 내구조 이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는 일본 대변인 같다. 같습니다. 네. 일본 대변인이다가 아니라 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박충권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이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이 3일 동안 청문회를 하고 진짜 열심히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민재판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항의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가 사과한 것은 네. 우선 당사자가 그 모든 맥락을 떠나서 당사자가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개인적으로 사과를 일단 드리고 네. 사회적인 맥락 다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네. 인민재판이라고 네. 국회의원들의 청문회에서 그 열성적인 활동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옳지 않죠. 북한에서 인민재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사회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인민재판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리해서 네. 사실은 인민재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 큰 문제죠. 대한민국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활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제가 그 같은 선상에서 네. 저는 그냥 단순한 의문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청문 활동은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다 일을 하는 거다 이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회 활동의 일원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 나이 관련해서 최영도 의원이 왜 처음이니까 가르치면서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제가 이준석 후보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네. 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예. 여당 간사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여당 간사가 제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할지 정하자. 이게 그 전에 한번 이미 합의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불쑥 종이 피켓을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 국민의힘에서요? 아니요. 이진숙 후보자가. 이진숙.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게 내용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글씨가? 그러니까 그 피켓을 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진 찍히는 것이다. 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켓의 내용이 뭔지 안 보였죠. 하나도. 이게 식별이 불가. 식별이 불가했고 네. 그러니까 이웅기 의원인가 예. 우리 의원이 그거든 의도가 뭐냐 사진 네. 찍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박영선 의원이 든 걸 얘기하는데 박영선 의원은 딱 피켓을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네. 명확하게 자기 의도를 알 수 있게 했더라고요. 네. 그거를 양옆으로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네. 그거는 저는 순전히 이건 사진에 하나 더 찍히는 용이지. 그래서 쇼라고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민주당 의원이.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 아까 간사에게 얘기하시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최영두 간사가 네네. 청문회 처음이니까 가르쳐가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합니까? 그러워서 네. 나온 게 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떼고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저를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는데 더 사람들이 웃게 된 거는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다. 네. 나이는 다 공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의 나이 네이버에도 나오고 네. 많천하가 아는데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네. 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진숙 후보자의 시종일관 수미일관한 태도는 그 야당이 본인을 공격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답변도 보면 뭐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런 국힘 태도. 의원들의 네, 답변은 대해서는 껌껌이 아주 성실하게 소상하게 답했죠.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 네.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네, 예, 지적을 했죠. 의원님이 뭐 똑같이 답변하든지 둘 다 답변을 예. 하지 말든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네.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였던 오류 네, 그거보다 더 강하게 국민의힘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결정적인 장면인 뉴스타파가 네,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 녹취록이 담긴 녹취록을 폭로했을 때 사실 그때 부적격이잖아요.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옹호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장면이 저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된 네.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청문회에 임하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라든가 뭐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실수에 몇 배의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과까지 했어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정권 교체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 고치지 않으면 그 후에도 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대표와 다른 쪽이 싸웠다고요, 계속.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네.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본질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정권교체를 안 당했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그 시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